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또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Ghost of Kyiv. 키우, 과거에 키예프라 불렀죠. 그 키예프 유령이 또 격추 킬마크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수호이 25 전투기 2대를 격추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 따끈따끈한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모스크바, 러시아 전역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제대로 지금 푸틴 대통령 큰일 났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루마니아, 바로 나토 아닙니까? 루마니아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고 그 전투기 구조하러 가던 구조 헬기도 추락했습니다. 연이어 이렇게 추락하기 힘든 일이죠. 우연히 겹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인근에 러시아 군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러시아가 격추시킨 거라면 나토는 자동 개입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루마니아 나토니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계속 발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간밤에 러시아 전투기 편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공습에 나섰다가 요격에 나선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들과 격렬한 공중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미그-29가 러시아의 최신의 수호이 35를 격파했는데 고스트 오브 키이우의 킬마크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상공에서 현지 시각으로 3월 2일 새벽 격렬한 공중전이 벌어졌으며 방공부대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퇴했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짤막한 보도자료를 통해 2일 새벽 러시아 전투기들이 키이우로 내습에 들어왔고 공군 미그-29 전투기와 S-300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대응에 나섰다라며 미그-29 2대가 러시아의 수호이 35 2대와 맞붙어 2대 모두 격추시키고 우리 측도 한 대의 전투기를 잃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중전은 수호이 35와 수호이 30 등으로 구성된 공습편대군이 키이우의 우크라이나군 야전 지휘소를 공습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방공 레이더로 적기 내습을 사전에 파악했고 전투기를 보내 이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미그-29는 소련 붕괴 이후 단 한 차례도 개량을 받지 않았고 지난 2018년부터 극히 일부 기체가 미그-29 MU-1이라는 소규모 성능 개량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미그-29 MU-1은 통신 및 전자장비 일부만이 개량되어 기체의 공중 기동성이나 근접 공중전 능력 향상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세대 최강의 도그파이터 중의 하나인 수호이 35를 격추시켰다는 것은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번 공중전을 통해 고스트 오브 키이우의 킬마크가 하나 더 추가되어 현재까지 8대의 적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선전전일 것으로 보고 있는 고스트 오브 키이우, 전쟁이 끝나면 과연 그 정체를 드러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29가 또 큰일을 해냈는데 이게 진짜 과연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단 러시아군이 수호이 35를 이 제공전투기, 즉 호위 전투기로 삼고 수호이 30, 이 수호이 30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F-15K 같은 그런 멀티롤 전폭기 아니겠습니까? 이 수호이 30 전투기가 타격 임무를 맡고 그걸 호위하는 임무로 수호이 35가 들어가는데 스트라이크 패키지죠. 당연히 러시아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있으니까 이 벨라루스 상공 지역에서 조기경보기의 백업을 해줬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그-29하고 붙어서 깨졌다. 야, 이게 말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호이 30도 이 정도 되면 공중 폭격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적죠. 왜냐, 제공 전투기들이 지금 뒤엉켜서 오히려 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폭격 무장 무거운 걸 달고 있는 수호이 30들은 퇴각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도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가 있어요. 굳이 키이우 상공에 들어가서 폭탄을 떨굴 필요가 있을까? 멀리서 미사일 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수호이 35는 최강의 도그 파이터입니다. 근접전에서는 사실은 이길 자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일단 추력 편향 노즐이라고 뒤에 있는 이 엔진 배기구가 움직여요. 그래서 엔진 배기구가 고정이 되어서 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하고
이 엔진 배기구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뿜어내면 훨씬 더 기동성이 좋아지겠죠. 이게 탄도미사일들이, 최신형 탄도미사일들이 이 추력 편향 노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빠른 속도에서 이 날개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자신의 이 기존 형상에 따른 기동성, 여기에 대해서 엔진까지 움직이니까 얼마나 기동성이 더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그래서 헬멧, 즉 조종사의 시야하고 연동이 되는 이런 아처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보고 쏘면 돼요. 그런데 미그 29는 이게 1980년대 후반에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거가 되어서 아주 오래된 구형이고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레이더도 기계식 레이더.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꼬리를 제대로 잡아야 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기 경보기의 백업을 받고 이 추력 편향 노즐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동성이 좋고 에너지 파이팅에서 당할 자가 없고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해서 뭐 이렇게 꺾어서 날아가는 미사일까지 가지고 있는 수호이 35가 근접 도그 파이팅에서 졌다. 미그 29에게 아무리 밑에서 S-300 지대공 미사일이 백업을 해준다 하더라도 참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몇 대 남지 않은 미그 29 중에 우크라이나 미그 29가 한 대가 격추가 됐고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 35 두 대가 격추가 됐다. 그래서 이 고스트 오브 키이우에 킬 마크가 하나 추가되어서 이제는 전투기 8대, 그리고 지원기까지 하면 총 14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알려드렸을 때는 전투기, 지원기, 뭐 헬기 다 포함해서 11대 격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이를 포함해서 세대가 늘어나가지고 14대를 격추한 정말 뭐 21세기 이 Z시대에 엄청난 에이스 오브 에이스가 된 고스트 오브 키이우 과연 누굴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키이우 즉 우크라이나 수도의 방공망 S-300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니까 방공망은 아직 건재하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미사일을 러시아가 때렸는데 어떻게 방공망이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이 말은 러시아 무기가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키이우의 어떻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수도의 방공 미사일이 살아있을까?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심리전과 분란전을 통한 내부 분열 유도는 러시아가 먼저 시작했지만 이런 하이브리드전은 러시아 정보기관보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역을 뒤흔든 핵폭탄급 영상을 공개했고 러시아 전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극심한 통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쟁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지는 러시아 시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당국이 시위에 나선 어린이들까지 닥치는 대로 체포하면서 러시아 정치권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현지 시각 3월 2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경찰 당국에 따르면 개전 후에 3월 1일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반전 시위로 체포된 시민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당국은 일반 시민들은 물론 길거리에서 그저 평화를 원한다고 외친 11살 어린이들까지 체포해서 구금하는 등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습니다. 푸틴에 의해 감옥에 수감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는 현지 시각 3월 2일 옥중 서신을 통해 푸틴은 미쳤다라며 우리는 모든 러시아인이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길거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같은 대규모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2월 28일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SNS 영상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포로로 잡힌 어린 러시아 병사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며 고향의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하도록 해준 주민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 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포로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어머니와 통화하게 해주는 영상 등을 SNS에 인터넷에 대량으로 뿌리면서 대대적인 심리전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심리전은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물론 러시아 시민들까지 크게 동요시키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심리전에서 시작된 반전의 목소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은 물론 푸틴의 20년 장기 독재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러시아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쟁 끝내자, 전쟁하지 말자,
라는 그런 시위를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까? 자, 지금 이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추출한 영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파란색이 러시아 안에서 그리고 빨간색은 러시아 밖에서 이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인터넷에서의 목소리를 점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점 하나가 뭐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고 아주 많은 어떤 일정 수량 이상이 모였을 때 이런 점으로 표현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모스크바 쪽에 제일 많습니다. 아주 이제 파란색이 짙은데요. 모스크바 쪽.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 발트해 앞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도 좀 짙은 색깔이죠. 그리고 발트해에 있는 칼리닝그라드 여기도 짙은 색깔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대도시에서 아주 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크림반도 여기 있는 세바스토폴 이 지역에서도 아주 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인들이 이 전쟁을 더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왜 이러냐? 이 구조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러시아 시민들은 밖에 나와서 전쟁하지 말자, 계속 이렇게 전쟁을 끝내자, 하지 말자, 이런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시위를 하는데, 정말 국민들을 분노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아주 발화점이 큰 게 뭐냐? 여성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 또는 그리고 어린이의 모습인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1살 여자 어린이인데 그냥 전쟁 끝내자, 전쟁하지 말자 라고 하는 피켓, 자기도 예쁘게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사받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쫄아있는 표정입니다. 이 어린이들도 보십시오. 아예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다 아주 어린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가둬놨어요. 자기들이 다 예쁘게 도화지에 색칠해가지고 전쟁 끝내자 라고 하는 이 피켓 들고 나왔다가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잡혀있고, 이 여자 어린이는 지금 완전히 겁에 질려있는 이런 모습들이 영상을 통해서 SNS에 퍼지니까 완전히 그냥 러시아 시민들이 그냥 확 돌아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6천 명 이상이나 지금 잡혀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자비하게 지금 잡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러시아 시민들이 더 놀라운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어린 러시아 군이 잡혔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따뜻한 레몬차 그리고 빵을 줍니다. 그리고는 영상통화를 통해서 자기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데, 엄마는 이 영상통화를 통해서 이 어린 병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석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은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일요일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미리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분석을 해서 러시아 군의 편제, 왜 러시아군이 이렇게 정말 황당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러시아군이 이렇게 잡혔을 때 울고, 또 러시아군이 이런 식으로 막 무기를 유기하고 도망가고 이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 구조를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하고도 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일요일 날 새벽에 보내드린 영상 꼭 좀 봐주십시오. 자, 러시아군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병제와 징병제가 있습니다. 혼합이 되어 있는데 얘들은 지금 징병으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군은 모병과 징병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징병은 해외 파병이 안 되는 거예요. 해외 작전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데 얘들 자신들도 모르게 전쟁 직전에 자신의 신분이 모병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외 파병이 와 있는 거고, 훈련한다고 이제 기동해서 가자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갑차 뒤에 앉아서 왔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세상에 여기 어디야? 편말 뭐 이런 거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 뗐지 않습니까? 어디야? 했는데 잡히고 보니까 우크라이나야. 깜짝 놀란 거죠. 이런 게 지금 알려지니까 어머니들 입장에서 군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군이 총 101만 명이에요. 현역이. 그리고 예비군은 한 200만 명. 그래서 이 101만 명의 러시아군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징병인데, 그러면 50만 명 이상의 군부모가, 저도 지금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군부모 아닙니까? 제 아들이 저도 모르게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신분이 전환되어서, 그것도 직업군인으로 신병이 전환되어서 갑자기 침략 전쟁에 동참해 있고 거기서 포로로 잡혔다. 영상통화 왔는데 뭐야, 너 지금 부대 안 있고 어디야? 여기 우크라이나인데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분노가 이제 거리로 나오는 거다. 자, 이게 푸틴 지금 뭐 20년
아주 장기 집권 그리고 앞으로도 더 집권을 할 거라고 했는데 영국 외무장관이 이야기했죠. 이 전쟁은 푸틴의 끝의 시작이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조들 제가 일요일 날 알려드릴 테니까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가 전세 역전을 위해 흑해 남부 연안 항구도시 오데사에 대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상륙을 위해 연안에 집결 중인 러시아 함대가 흑해 공해상을 초계 중인 나토 군용기를 격추했다는 첩보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3월 1일 오후부터 흑해 오데상 인근에서 러시아 군함들이 관측되었고 현지 시각 3월 3일 새벽에 세바스토폴에서 러시아 상륙 함대가 출항했다는 첩보가 돌고 있는 가운데 오데사 인근 국제공역에서 루마니아 전투기와 구조 헬기가 추락했다고 루마니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3월 2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3월 2일 심야에 미하일 코갈리치아누 공군기지에서 발진해 흑해 공해상에 대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루마니아 공군 미그-21 전투기가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 전투기는 흑해 오데사 인근 해역에 집결 중이던 러시아 해군에 대한 감시 임무를 받고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투기가 실종되자 루마니아 공군은 즉각 퓨마 구조 헬기를 띄워 수색에 나섰지만 이 헬기도 이륙 후에 얼마 뒤 통신이 두절됐는데요. 루마니아 당국은 콘스탄차주의 한 해안에서 추락한 푸마 헬기 잔해를 발견하고 탑승 병력 5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들 두 기체가 왜 추락했냐 하는 것입니다. 구조 헬기가 추락한 지점은 러시아 해군 슬라바급 순양함 모스크바함이 위치한 지비니 섬 남쪽 해역에서 약 140km 떨어진 곳인데요. 이 때문에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초 추락한 미그-21이 함대공 미사일 또는 흑해 일대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전부터 나토의 흑해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던 나라인데요. 만약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를 그것도 그 나라의 영공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에서 공격한 것이라면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번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유럽의 긴장 수위가 차원이 달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루마니아 과거 공산권이었죠. 그 루마니아가 지금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나토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즉 자동 개입 조항이 적용되는 동맹입니다. 군사 동맹. 그런데 바로 크림반도 맞은편에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 몰도바가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거의 나토의 이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의 전진기지 또 흑해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 이제 미그-21 전투기가 있어요. 이 미그-21 전투기 아주 오래된 전투기지만 이거 개량을 해서 우리 한국의 FA-50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제 ELM 2048 그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등 대폭 개량을 했고 통신, 무장 이런 것들을 나토 전투기들과 호환할 수 있는 같이 연합 작전할 수 있는 이런 업그레이드가 된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 러시아 함대가 오데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집결하고 있으니까 그걸 당연히 이제 초계하고 또 초계 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갑자기 통신이 두절됐다, 추락했다라는 것인데 어디에 추락했다를 밝히지 않고 있고 루마니아는 이걸 악천후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 톤다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스크바함 이 전단이 한 이 지역쯤에 있는데 여기에서 140km쯤에 추락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모스크바함이라고 하는 것은 슬라바급 순양함이거든요. 여기에는 S-300의 해상형 이 미사일이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이게 사거리가 150km예요. 그래서 모스크바함의 방공망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추락을 했는데 구조 헬기가 같지 않습니까? 퓨마 헬기가 이제 추락했으니까 조종사를 구출해내야 되니까 이 구조 헬기조차도 추락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시민이 찍은 사진인데 이게 점 같은 거 보이는데 이게 구조 헬기가 폭발하던 바로 그 시점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크게 악천후가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락했고 이 구조 헬기에 타고 있던 5명 전원 사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루마니아 당국이 악천후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사건 당시 루마니아 인근 그리고 흑해 인근의 기상도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제 초록색으로 된, 이 짙은 초록색으로 된 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데사 앞에 초록색 짙은 색깔 되어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상륙 작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데사 바로 밑에 콘스탄자라고 하는데 이 지역쯤에서 지금 헬기가 추락했고 그 헬기가 가다가 추락했으니까 아마 루마니아의 전투기는 그 인근 어딘가에 추락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해상에 추락했을 수도 있고 문제는 이 루마니아 전투기가 루마니아 영공 또는 이지 내에서 추락을 했다. 이러면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서 자동 개입해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루마니아의 발표대로 진짜 기상 상황에 따른 악천후 아닌데 지금 뭐 아만 봐도 악천후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악천후 아닌데 악천후 상황에서 추락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로 러시아 군함이 공격했다. 설상가상으로 루마니아 영공이다. 이러면 이거 지금 상황이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스크바 함이 이렇게 가까운 뭐 공원에 가면 500원 넣고 이렇게 망원경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망원경에 찍힌 거예요. 지금 수평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수평선이 한 30km, 35km 정도 되니까 그 안쪽에 마스트만 살짝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선체 전체가 다 보이는 걸로 봐서 이 해안선에서 오데사 해안에서 한 25km 정도는 접근해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이 아주 접근해 있는 상황에서 루마니아 전투기 그리고 헬기를 격추했다. 아까 그 위치 보면 이제 지금 그림이 있는 이 위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이 사실이라면 지금 러시아는 큰일 났다. 이제는 뭐 국내에서는 반전 그리고 전황은 아주 형편없이 흐르고 있고 내가 전쟁에 나온지도 모르고 나왔다가 눈 뜨고 보니까 여기 전쟁 상황이야. 밥은 안 줘. 주는 밥 보니까 유효기간 7년 지난 거야. 완전히 열받아버린 군인들이 아주 많이 탈주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나토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러시아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그리고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